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말에 접어들었고요. 압구정동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인상 깊었던 거래 사례로는 압구정 3구역 65평이 무려 117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요. 기존에 거래됐던 게 한 달 전에 103억 원의 거래가 됐었으니까 무려 또 한 달 만에 14억 5천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이 거래 직전에 2구역 신현대 아파트 61평형이 1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한 달 만에 또 11억 이상 거래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3구역도 질 수 없다, 그 이상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에 돌입이 되면서 매물은 점점 없어지고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아파트 중심으로 호가 및 실거래가 오르다 보니까 한양이나 미성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인근 1구역이라든가 4구역, 5구역, 6구역도 꾸준히 호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요. 이번에 이슈가 됐었죠. 압구정 2구역 신현대 아파트 시공사 선정,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고 관심들도 많이 가져주셨었는데 결과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입찰에 참여가 거의 확실시됐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중에서 삼성물산이 입찰 포기를 하면서 어부지리로 현대건설이 지금 독주를 할 상황이 돼 있는데요. 무려 시공비가 2조 7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왜 삼성물산은 포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조합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련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압구정 2구역 수주 돌연 손절 이유는 해가지고 저도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런 노른자 사업장을 포기를 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가 나오고요. 1, 2, 3, 4, 5, 6구역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시공사 입찰에 나섰던 데가 2구역 신현대 아파트고요. 삼성물산 측은 압구정 2구역을 전략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건축 디자이너, 금융사, 협업 등 적극적으로 입찰 참여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열심히 해왔죠. 하지만 조합의 입찰 조건을 검토한 결과 이례적인 대안 설계 및 금융 조건 제한으로 인해 당사가 준비한 사항들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은 막상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조건이 당사 조건에 맞지가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조건들이 제시가 됐는지 계속 보실 텐데요. 그 삼성물산은 세계적 건축 설계사 포스트엔드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혁신적 대안 설계를 준비했다. 대안 설계를 많이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 시중은행 및 주요 대형 증권사 협업을 통해 최상의 금융 조건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입찰 공고가 뜨기 한 달 반 전이 지난 5월 초부터 아파트 맞은편에 대규모 전시관인 압구정 S라운지를 마련했다. 저도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그럼 삼성물산에서 압구정 2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안 설계하고 금융 제공, 금융 조건인데 그러면은 이게 입찰 조건에 맞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조합원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했을 텐데 왜 안 됐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하지만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에서 대안 설계 범위 대폭 제한, 그러니까 삼성물산에서는 대안 설계를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대안 설계 범위가 대폭 제한이 된 거고요. 그리고 모든 금리 조건이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 플러스 가상 금리 형태로만 제시해가지고 금리 조건도 어떤 기준을 딱 명확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주비 LTV 100% 이상 제한 불가, 그리고 추가 이주비 금리 제한 불가, 기타 금융기법 등 활용 제한 불가 등 입실 지침을 통과시켰다 해가지고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큰 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에 기사 보시면은 삼성물산에서 강조했던 게 대안 설계하고 금리, 금융 조건이에요. 금융 활용 제한 등 요 두 가지인데 삼성물산에서 준비했던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없게끔 이제 지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의 결정을 존중하나 현 입찰 지침으로는 월드클래스 설계 및 디자인 등 당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압구정 타구역 조합과 적극 소통의 압구정 일대 수주를 노력을 지속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 제한들 때문에 압구정 2구역은 포기하겠지만은 다른 지역, 다른 조합과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수주의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물산 조건을 보면은 굉장히 조합원님들께 이익이 되게끔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왜 조합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두었을까요? 뭐 조합 입장이 또 있겠죠. 조합 입장입니다. 대한설계 제한을 둔 것은 이제 사업 속도를 중시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관측을 하는 겁니다. 압구정 2구역은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 현재 주동 위치나 각동, 층별, 가구수 등을 모두 확정한 상태다. 맞는 얘기죠. 얼마 전에 정비 계획이 확정 고시가 됐는데 압구정동은 이제 신속 통합 계획으로 진행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동의 위치라든가 동 개수, 층수, 뭐 가구수 등이 전부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조합은 사업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삼성물산의 대한설계를 받아들일 경우 동이 변경되는 데다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가 한강변 스카이라인에 민감한 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그런 좋은 뜻은 알겠는데 뭐 설계를 대한설계를 통해 가지고 뭐 이쁘게 하겠다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은 압구정 2구역의 사업 구조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상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서울시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협의한 내용 큰 틀이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거는 시간만 끌면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해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구역 조합은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신속통합계획을 통한 빠른 속도로 그대로 가고 싶어 했다. 삼성은 어떻게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필연적으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조합이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압구정 2구역은 현대건설이 수년 전부터 조합원 표심을 관리해 온 곳인 만큼 삼성으로서는 뒤집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대한설계로 조합의 마음을 돌릴 기회를 갖지 못하면 승기를 거머쥘 변수를 만들지 못했다. 압구정 내 다른 구역을 노리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년 전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물산에서는 최근에야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당사의 경쟁력을 살려가지고 시공권을 따려고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이런 당사의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이상은 뭐 현대건설과의 변별력이 없는 이상 감성적으로나 그동안의 어떤 표심을 관리해온 현대건설을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압구정동은 현대건설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삼성 내부적으로 출혈에 대한 우려와 한남 4구역 때 경험 등을 통해 한남 4구역은 이제 삼성물산이 시공을 땄는데 그때 현대건설과 진짜 박 터지는 경쟁을 했었죠. 그래서 출혈 경쟁도 많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겠냐 할 정도로 출혈 경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또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한남 4구역 때처럼 압구정에서도 현대가 선점하면 이후 이와 비교한 사업 모델을 내세워 다른 구역에서 시공권을 따내는 것이 낫다고 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고 이번에 삼성물산에서 시공권 입찰에 포기를 한 것을 보면서 그냥 드는 생각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경쟁력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사업 방식 또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면은 안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겁니다. 누가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장을 택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데 반대로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을 위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은 이제 조합입니다. 그러면은 조합
조합에서 낸 조건을 보고 어느 회사든 그 조건에 맞춰서 내가 여기서 시공을 하면은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득을 되는 방향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를 기대를 하는데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뭐 우리가 큰 사업하는데 의미가 없겠다 하면서 사업 참여를 안 한다면은 과연 조합원 입장에서는 과연 그 업체가 진정성 있고 앞으로도 그렇고 정말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물론 압구정 2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했고요. 뭐 입찰 마감 기한도 8월이기 때문에 아직 남았습니다. 어느 회사가 들어오고 어느 회사가 또 끝까지 갈지 지금 현재로선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그 객관적인 기량이나 뭐 전략이 다 다르고 불리할 수도 있지만은 그 경기에서만큼은 이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열광을 하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과연 어떤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경기만 참여를 하고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상대만 고른다면은 뭐 승률은 높고 이익은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런 선수가 관객들의 진정한 어떤 감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자, 뜬금없는 얘기였지만은 압구정 이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단지들도 많고요. 어떤 시공사가 어떤 단지에 참여를 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가능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조합원님들께 이익을 최대한 줄 수 있게끔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요. 그런 업체가 있다면은 아마 조합원님들도 진정성을 느끼실 테고 저 또한 도움이 되드리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압구정 조합원님들이나 압구정 진입하시려는 분들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저는 다음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